김혜리의 경제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혜리 앞모습을 한번 볼까?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개통한 신분당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신분당선. 이번에 개통한 구간이 3단계 구간이고요. 처음에 1단계 개통했을 때는 정자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개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자역에 개통했던 거를 광교까지 연장했던 게 2차 개통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3단계 개통을 통해서 강남역에서부터 저기 한강 방향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신논현역과 논현역 그리고 신사역까지가 개통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개통된 구간을 평소에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개통된 구간은 물리적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신사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의 거리가 대략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분에 300m 정도를 걷는다고 했을 때, 야, 그쪽은 가면 안 돼요, 야, 너 아니야. 그런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1.2-3km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평상시에는 마을버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주파를 하던 구간인데, 그 구간이 신분당선을 통해서 이제 직결이 되죠. 그리고 신분당선이 좀 특이한 점은 이번에 개통한 구간이 모두 환승역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9호선과 3호선, 7호선 이렇게 이제 추가로 직통이 됐죠. 그 바람에 아무래도 신분당선의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아마 이번 개통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분당선이 분당으로 향한다는 그 본연의 목적만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 노선은 아니고요. 요게 원래는 강을 건너서 용산역 혹은 서울역을 지나서 지금의 일산 삼성지구까지 가는 걸로 제가 계획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한강을 건너면은 이제 이촌역 혹은 저기 그 용산구 일대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이 미군기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거기 반환 문제가 이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용산을 지나는 신분당선이 어디로 뚫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강을 건너기 전인 신사역까지 구간만 확정을 하고 공사를 해서 개통을 한 게 이번 연장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분당선의 연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신분당선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이게 저기 한강을 건너서 용산까지 직결이 될 경우에는 지금 부천, 인천 사람들이 부천, 인천 사람들이
2호선 신도림역 환승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기에 비해서 확실히 시간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거를 기다렸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강을 건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슈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신분당선이 강남을 지나서 한강을 건너게 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할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쵸? 왜냐면은 걸리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이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그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개통되는 걸 보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돼서 이제 신분당선으로 출퇴근을 해보겠다는 꿈은 사라지고 말았죠.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데 신분당선이 지금 이 신사역까지 옴으로 인해서 아마 강남역으로 향하는 여러가지 접근성 부분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거예요. 물론 비싸겠지만 지금까지는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르는 구간을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역이나 논현역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가보시면 출근길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탄 사람들이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서 이제 교대역까지 가는 이제 루트로 돼 있었는데 아마 신분당선이 이걸 직결하는 구조가 되면서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더 낼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면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기 분당이나 용인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일부 수원 시민분들은 신분당선이 연장된 거를 되게 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분당선 덕분에 부동산에서 수혜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죠. 신분당선 지역이 워낙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이 됐죠. 강남 접근성이 갑자기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무래도 신분당선이 앞으로 수도권의 교통 접근성 부분에서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신분당선이 그 정도의 편의성을 지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노선이에요. 그 동네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기 어디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할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점이 됨과 동시에 그 민영화로 인한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의 신분당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용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접근성을 확연히 개선을 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서 돈이 좀 더 나오더라도 이제 그 충분히 효용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있어요. 지금 보통의 경우에 그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독점 운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대체제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9호선이 개통할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원래 9호선이 맥쿼리라는 그 사모펀드 소속이었죠. 근데 그 맥쿼리 소속이던 시절에 이제 논란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다시 서울시에서 사와서 운영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9호선이 워낙 속도가 빠르고 연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9호선이 운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운행하던 수많은 버스들이 노선을 조정하거나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하철 노선이 생겼을 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하철 노선이라는 거는 지상의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확실히 높이는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마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실상 공영제 치하의 지하철을 보고 있는데, 그 지하철이 공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을 일부러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수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이제 그 공기업의 운영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적자를 내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그거를 보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을 지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애초에 독점 상태에 있는 대중교통을 공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일부러 적자를 내고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보편화돼 있고, 그게 공공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누군가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느낌이 강해지죠. 적자가 난다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자를 내서 세수로 보전을 하는 형태가 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은 부자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세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도 누진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도 엄밀히 말하면 부자가 내는 세금에 가깝죠. 왜냐면은 법인이라는 걸 운영하는 주체 혹은 주체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법인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각자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요거를 부담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세금으로 세수 보전을 하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의 신분당선 정도의 요금으로 전체 지하철 요금이 세팅이 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지하철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점적으로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과 달리 서민의 필수 생계비로 전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그 수익의 근간이 저소득층의 생계비에서 오는 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회적인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독점 상태에 있는 공공재들을 왜 너희가 수익을 내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수익성을 개선해서 세금을 축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독점 상태에 있는 그들 필수 공공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생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그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거를 되게 그 부정적으로 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 공기업의 적자분을 그 해소하는 그 세수 보전에서 결국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거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가는 구조라는 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만약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경쟁을 유도하다 보면 전체 생활비에서 소위 필수 의식주의 비중이 높은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이들이 하부경제를 바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분당선의 민영화가 나쁘지 않았다, 혹은 신분당선의 현재 모습이 어쩌면 민영화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혹시나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지하철 요금이 신분당선 수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사실 제가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조금씩 시간을 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헨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들으신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업로드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산책 중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와닿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 효용을 체감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되는 일종의 교양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